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시제. 좀 어렵죠, 시제. 시제는, 동사의 동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언제 했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한국어보다 시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시제를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모든 언어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시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이전 사건이냐, 아니면 현재 이후 사건이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시제라는 건 두 가지의 표현 방법만 있다. 하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이전 사건이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이후 사건이냐, 이 두 가지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현재 이전의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에 과거 시제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는 거죠. 그죠?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현재 시제도 있고요. 미래 시제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어요. 근데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우리말에 없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런 개념들인데 특히 현재 완료죠. 이런 개념들인데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을 표현할 때, 저 여러 가지, 시제 표현 방법 중에 어떤 걸 쓰느냐는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우리나라 말이 있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과거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다. 과거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었었다. 이것도 과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 사건을 표현할 때 사랑했다, 했었었다, 사랑했었었다. 그죠? 이걸 우리 말에서 특정한 경우엔 꼭 이거를 써라 라고 우리가 구별 지으면서 말하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저걸 표현하는 건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의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했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를 쓸 거냐, 혹은 과거 완료를 쓸 거냐는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다. 근데 만약에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정석인데, 원칙인데, 특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요 시제만 써야 돼. 이건 시험에 나겠죠. 그쵸? 그런 건 별도로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시제 통제어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이전의 사건은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중에 나타났죠. 그죠? 자, 볼게요. 어, 반드시 과거 시제만 써야 되는 때, 이걸 과거 시제 통제어구라고 불러요. 그쵸? last period이라고 하고요. period이었고, when, what time, 지난 연도, just now. 이런 건 따로 외울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현재 완료를 반드시 써야 되는 기준이죠. 현재 완료 통제어구라고 그러죠. since. since는 세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접속사, 부사, 전치사로 쓰이는데 접속사로 쓰였을 땐 이유의 since와 이유, 뭐뭐 때문에 기점의 since가 있죠. 나머지 부사, 전치사로 썼을 땐 다 기점의 since예요. 어떤 이래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가 since가 기점의 since로 쓰였으면 이때는 반드시 현재 완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later이라든지 so 이런 거 왔을 땐 반드시 현재 완료만 쓰라는 얘기예요. 뭐 쓰면 틀린다? 과거 시제 쓰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요. 현재 완료 관용 어부. have gone to. 이건 3인칭 주어만 올 수 있죠. 그쵸? have gone to. 가고 없다. 의미로 쓰이고요.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주로 경험 나타내죠. have been in. 어디에 산 적이 있다. 살고 있다. 과거 완료 통제어구는 과거 완료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과거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거죠. 그쵸? 근데 대다수 지금 잠시만요.
과거 완료라는 건 특정 과거 사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주절, 종속절 아직 우리가 이거 배우진 않았지만 주절과 종속절의 선호 관계가 명확하면 그냥 대과거 사건일지라도 과거 사건으로 표현해요. 우리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쵸? 이 문장 보면 my bus, 내 버스죠? 주어네요. left 떠났어요. 그죠? 뭐뭐 하기 전에 떠났다는 거야. before. before는 그 전을 나타내잖아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내가 reached 주어고요. 동사네요. the terminal. 내가 터미널에 도착하기 전에 내 버스가 떠났다는 거죠. 이걸 이 before라는 말을 통해서 before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를 굳이 대과거로 표현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과거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과거로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문장도 I couldn't sleep. 나는 잠잘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죠. 잠잘 수 없는 사건보다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신 게 먼저 일어난 사건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는 건 시험에 안 나겠죠. 그쵸? 근데 이런 것처럼 과거 완료 통제어 반드시 과거 완료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만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이런 애들이죠. 삐리리 비포, 뭐뭐 하기 전에, 비포로,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when은 접속사 when은 기본적으로 선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when절과 주절의 주어 그러니까 when인 종속절이죠. 이 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얘가 더 앞선 시제가 돼요. 앞선 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터미널에 왔을 때 내 버스는 이미 떠났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버스가 떠난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when은 시간의 선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헤드 pp를 써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인지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시제에서 미래완료 통제어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건 뭐 나중에 해도 돼요. 그리고 시제 관용어구 이것도 사실 제가 다루고 싶은 문법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뭐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의 기본 개념들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솔직히 제가 다루고 싶은 문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현재 완료, have pp 있죠? have pp가 이게 언제적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사건이다. 그죠? 과거 동사도 과거고, 과거 완료도 과거고, have pp. 이 현재 완료, 현재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현재 완료. 이게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현재까지 영향을 줘서 현재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얘들을 과거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영어의 다른 부분에서 얘들이 또 쓰이거든요. 그때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ve pp를 과거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have pp 완료 시제는요. 완료 시제는 한국말엔 없는 개념이에요. 한국어엔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얘는. 그래서 완료 시제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이다. 과거 사건이다. 그리고 얘는 시간의 누적 개념을 갖는다. 시간의 누적 개념을 갖는다. 그쵸?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완료 시제를 간혹 보면 현재 사건이라고 현재 시제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강의 보면서 뭐 많이들 봤는데 그분들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맞겠죠.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맞는데 맞을 텐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충돌이 생겨요. 보세요. 저는 현재 완료를 have pp를 과거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고 얘가 간혹
현재 사건을 표현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걸 예외로 놓고 봐야지 얘가 기본적으로 현재 사건인데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예외적이다라고 거꾸로 이해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have pp와 과거 동사 그리고 had pp가 있는 거죠. 그죠? had pp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 강의 보면 조동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조동사가 이를테면 can과 could가 있잖아요. 그죠? can과 could가 있어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CJ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CJ 차이가 아니에요. CJ 차이가 아니고 얘들은 불확실성의 차이예요. 그럼 얘네 둘로 조동사의 현재형과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현재 사건인지 혹은 과거 사건인지 표현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조동사를 넣고 간혹은 지난 사건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의 차이가 CJ 차이가 아니었으니까 얘들만 갖고는 지난 사건임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조동사는 영어에서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보고 써야 되죠. 그쵸? I could study English. 자, 이 문장 볼게요. I는 주어고요. 조동사죠.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뭐 달고 써야 돼요? 동사의 원형. 얘가 함께 뭉쳐서 동사가 되네요. 얘는 목적어가 되죠. 그쵸?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단가요? 공부할 수 있다죠. 공부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쪽 can보단 could가 can이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쪽 불확실성이 한껏 증가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죠.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었었는데 안 했어. 뭐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그러면 이 조동사를 이용해서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죠? 조동사를 표현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I could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를 studied라고 바꿀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오고 영어권 사람들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과거 사건이구나 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have pp가 있잖아요. I could have have드라고 썼네요. I could have studied가 되는 거죠. studied English.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조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have pp가 왔죠? have pp. have pp는 과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have pp, 과거 사건을 조동사 뒤에 과거임을 표현할 수 있는 have pp를 씀으로 인해서 얘가 과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보면. 그리고 조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달려야 된다는 그 개념도, 그 원칙도 have를 써줌으로 인해서, have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동사의 원형을 써줌으로 인해서 그 규칙마저 지키고 있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have pp 현재 완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과거 사건으로 보는 게 영어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편안합니다. 얘를 현재 사건으로 보면 나중에 헷갈려요. 자, 나중에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거예요.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앞에 틀을 날리고 뒤에를 굴린 게 뭐다? 통명사. 그쵸?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준동사의 시제는 뭐예요? 상대 시제죠. 상대 시제. 준동사의 시제는 상대 시제예요. 절대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와 같은 사건을 나타내죠. 그쵸? 근데 얘도 쓰다 보면 준동사가 본동사의 시제보다 더 앞선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동사의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임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갖고 쓰겠어요? 얘도 여전히 t 뒤에 have pp를 쓰는 거예요.
to have PP. 자, 투부정사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 근데 얘가 본동사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이걸 뭘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have PP. 왜 have PP는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to have PP.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완료 부정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어떻게 보여야겠어요? having PP가 되죠. having PP. 그쵸? 얘도. 완료 시제에다 ing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완료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건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준동사 편에서 보겠지만, 시제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시제라는 건 현재를 기준해서 이전 사건이냐, 현재를 기준해서 이후 사건이냐를 나타내는데, 현재 이전의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또 여기다 진행형도 있겠죠. 그리고 수동태도 있을 테고요. 그쵸? 얘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또는 이후 사건을 나타내는 방법에 현재, 미래 완료가 있다. 그쵸? 근데 이들 중에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철저히 말하는 사람 마음이다. 그쵸? 근데 이 현재 완료요. 현재 완료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게 경험이냐 결과냐 계속이냐 뭐 이걸 구별 짓는데, 그죠? 완료냐 경험이냐 계속이냐 결과냐 이걸 구별 짓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까지 에너지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석해 봐가지고요. 그쪽이 맞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LPP에서 현재 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얘는 과거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과거 사건이고, 가끔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가 예외적인 거다. 그리고 LPP는 시간의 누적에 대한 누적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현재로 놓고 본다면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왔을 때,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와서 과거 사건을 표현하는 것과 투부정사 뒤에 have pp를 써서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 동명사를 having pp로 바꿔서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임을 표시해주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문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일관성이 떨어지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쵸? 시제는 이 정도로만 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시제에는 여러 가지 시제 통제 어구들이 있어요. 그쵸? 과거 시제 통제 어구, 시제에는 여러 가지 통제 어구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얘들하고 함께 놀 땐 무조건 과거 시제만 써라. 뭐 쓰면 틀린다? 현재 완료 쓰면 틀린 문장이다. 얘 왔을 땐 반드시 현재 완료 써라. 시간의 누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since, lately, in the last period 뭐 이런 것들이요. 얘들이 왔을 땐 반드시 현재 완료 써라. 이런 게 시험 문제죠, 사실은. 원칙은 뭐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근데 얘들이 왔을 땐 반드시 해당하는 시제를 써라. 그쵸? 요거 have gone to, have been to, have been in. 이건 뭐 애지간한 분들 많이 아시죠? 다음 과거 완료 통제어구. 과거 완료 통제어구도 과거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을 과거 완료 통제어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주절과 종속절의 선후 관계가 접속사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사건에 과거를 써도 되고 had pp를 써도 된다. 하지만 when처럼 선후 관계가 없는 접속사인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사건은 반드시 had pp를 써라. 그죠? 아래도 있네요. 주절보다 명사절 그 뒤에 종속되어 있는 절들이 종속절이 먼저 일어난 경우에는 had pp를 써라. 이런 것들에서 또 미래완료 통제어구 있고요. 이런 건 따로따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죠. 시제 관용어구. 그쵸? 하지만 이런 거는 수험생들이라면 외울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수험생이 아니라면 뭐좀 가볍게 지나가도 관계 없는 것들이라고 저는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